환단고기 용토가 중앙아시아까지 떠도 있었다는 거. 솔직히 유물도 없이 글자만 있으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유물이 왜 없습니까? 지도를 펴보세요. 유라시아 서쪽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이시크루간에서 발굴된 사카족 황금인간의 금관을 보십시오. 거기에 달린 사슴뿔과 나무 장식, 우리 경주에서 나온 신라 금관의 사슴뿔 모양의 출자 문양과 똑같습니다. 무덤 양식은 더 확실합니다. 나무 곽 위에 돌을 쌓는 적성 목곽분, 이건 한반도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알타이의 파지릭 고분, 몽골의 흉노 고분을 거쳐 신라로 들어왔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서자부 기록이 바로 이 알타이 몽골 경주로 이어지는 황금과 적성 목곽분의 이동 경로로 증명된 겁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요? 유라시아 대륙 자체가 증거입니다. 나라를 셋으로 나누고 또 5부족이 다스리고 통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후대에 지어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정교해서 놀라운 겁니다. 흉노 제국을 볼까요? 황제인 선우 아래에 좌현왕과 우현왕을 둬서 제국을 셋으로 쪼개 다스렸습니다. 돌궐 제국도 카간 아래 좌우익을 뒀고요. 환단고기에 나오는 서만 관경, 즉 진안을 대간군이, 번안과 마한을 부단군이 다스리는 시스템이 이와 똑같습니다. 또한 환단고기의 오가 제도는 유목 제국들의 오부 행정체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유립 선생이 1979년에 흉노와 돌궐의 정치사 논문을 베꼈을까요? 이건 창작이 아니라 유라시아 공통의 제국 경영 매뉴얼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만의 신화 속 인물 아닐까요?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튀르키예나 몽골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합니다. 우리는 단군 혹은 무당을 단골이라 하죠. 그들은 하늘신을 탱그리 또는 탕그리라고 부릅니다. 중앙아시아 천산산맥의 이름도 탱그리산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늘, 신, 제사장을 뜻하는 삼위일체 단어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우리는 하늘을 섬기던 한 형제였다는 증거가 화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유라시아 공통의 샤먼 킹 칭호였습니다. 환용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곰이랑 호랑이 얘기도 그렇고 좀 독특하고 황당하지 않나요? 독특한 게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몽골의 정사 몽골 비사를 보면 시조가 하늘이 명에서 태어난 푸른 늑대라고 나옵니다. 튀레크의 오그즈 남해에선 시조 오그즈 칸이 빛에서 내려온 존재로 묘사되죠. 주몽도, 박혁거세도, 김수루왕도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라시아 기마민족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다라는 사상을 공유합니다. 환웅신화는 소설이 아니라 당시 지배층이 공유했던 건국 이데올로기의 원형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환단고기처럼 주류학계는 무시당하지만 민족의 뿌리를 담은 책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러시아 타타르족에게는 자가트 칠제가 있고 헝가리에는 아르비스라가 있습니다. 이 책들도 우리처럼 위서 논란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우리의 뿌리는 동방이다, 우리는 훈족의 후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건 피지배 민족의 기억이 서구 제국주의 역사관을 뚫고 나오는 과정입니다. 환단고기는 한국만의 국수주의적 고집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주권 회복 운동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말 타고 뒤로 활 쏘는 장면, 그거 서커스 묘기 아닌가요? 전쟁에서 진짜 썼을까요? 묘기가 아니라 필살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파르티안 샷, 즉 배사법이라고 하죠.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나오는 그 장면은 흉노와 훈족, 몽골 기병들만이 구사했던 최강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각궁, 물소뿔과 쇠임줄로 만든 이 활은 스키타이부터 튀르키예까지 유라시아 기마군단의 표준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기마군단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유물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솥단지 같은 게 나왔다던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솥이 아니라 말에 싣고 다니는 동복이거든요. 몽골 오르도스 초원이나 알타이에서 흉노족이 쓰던 바로 그 동복이 김해 대성동 고분과 경주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달려있다는 건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북방의 기마군단이 이 무거운 솥단지를 말에 싣고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와 정착했다는 이동의 증거죠. 환단고기에 나오는 북방민족의 이동 기록, 소설이 아닙니다. 땅속 동복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야고분에서 머리뼈가 외계인처럼 길쭉한 유골이 나왔다면서요? 좀 으스스하던데 병인가요? 병이 아니라 지독한 정체성의 표현, 편두입니다. 이건 흉노나 훈족 왕실만 하던 특권이었습니다. 저 멀리 헝가리의 훈종고덤, 카자흐스탄 고분에서 나온 두개골이 우리 김해 예안리 가야 고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아기 머리를 누르는 고통스러운 풍습을 유행이라고 수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건너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야의 왕족들이 북방 초원에서 온 기마민족의 후예라는 사실, 뼈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비슷하다는 거 아까 아빠, 엄마 말고 또 있나요? 먹고 사는 말도 비슷해야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조식으로 먹는 보리, 튀르키예 사람들은 밀을 부우다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씨와 치이트, 마을은 고을과 쾌이.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마을 이루고 사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이 닮아 있습니다. 이건 잠시 스쳐 지나간 사이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밥을 지어 먹고 살았던 생활 공동체의 기억이 언어 속에 화석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율려라는 말, 좀 어렵더라고요. 음악 이야기인가요? 철학 이야기인가요? 둘 다입니다. 몽골이나 튀르키예 샤먼들이 목청을 떨며내는 기묘한 소리, 후미창법 들어보셨죠? 그들은 그 소리가 하늘과 통하는 주파수라고 믿습니다.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율려로 세상을 조화롭게 한다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악을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거대한 철학으로 여겼던 겁니다. 유라시아 샤먼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문화나 말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진짜 피가 섞였는지는 모르잖아요? 피는 못 속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몽골이나 튀르키예, 저 멀리 스키타이 유목민들에게서 나타나는 Y 하플로그룹 CNQ 같은 북방계 유전자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 김치도 먹지만 고기에 열광하고 활쏘기에 천부적이고 성격도 급할까요? 우리 몸속에 저 광활한 초원을 달리던 기마민족의 뜨거운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유라시아의 직계 후예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문화나 말은 비슷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흉노나 돌궐 같은 유목민족이랑 피를 나누거나 동맹을 맺은 기록이 있나요? 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 문무왕릉비를 보면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이 흉노의 태자 투후 김인재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신라 왕 스스로가 우리는 흉노의 후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 있는 돌궐 제국의 오르헌 비문, 거기에 고구려를 베클리라고 부르며 사신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국으로서 동맹을 맺었던 거죠.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민속놀이 씨름, 튀르키예의 규레씨, 허리에 삿바 메고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왕족의 핏줄부터 서민들의 놀이까지 우리는 유라시아 기마민족과 피와 땀을 나눈 진짜 형제였습니다. 교수님, 환단고기 이야기만 나오면 원본 책이 없으니까 1979년에 이유립 선생이 지어낸 가짜 소설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마치 제 출생 신고서가 없으면 저는 79년생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79년 창작서를 한 방에 날려버릴 결정적인 타임캡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성제 이시영 선생이 1934년에 쓴 감시만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환단고기의 핵심 내용인 태백일사가 한문 원문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서론자들 말대로 1979년에 책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45년 전인 1934년 책에 그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갑니까? 이유립 선생이 타임머신을 탔을까요? 아닙니다. 1934년 이전에 이미 진짜 원본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타임머신이라니 소름 돋네요. 그런데 왜 조선시대 내내 다른 책에는 인용이 안 됐을까요? 베스트셀러는커녕 아무도 모르는 책이었나 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 죽는 책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수서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책들을 감춘 데는 차명에 처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대놓고 인용합니까?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책에 기록된 기원전 1733년의 오성취루 현상, 즉 5행성이 일렬로 모이는 현상을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슈퍼컴퓨터로 돌려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11년에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이건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천문학적 지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야를 밖으로 좀 넓혀볼까요? 교수님은 카자흐스탄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기원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기마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조가 어딘지 밝혀졌나요? 네,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 팩트입니다.
2009년 3월호 사이언스지에 실린 앨런 아웃램 교수의 논문을 보면 카자흐스탄 북부 보타이 유적의 토기 파편에서 세계 최초로 말젓 지방산이 검출됐습니다. 기원전 3700년에 이미 그들은 말을 탔고 마유주를 마셨다는 생화학적 증거죠. 우리말 말과 몽골어 모리의 어원이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단군 조선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기동력의 뿌리가 바로 이 보타이 추원에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신석기 유적인 마한자르 근화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빗살 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 방식을 공유한 북방 문화권의 일원이었습니다. 신라 금관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특한 디자인이 한반도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좀 충격적인데요. 구체적인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눈을 돌려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의 국보 1호 이식 황금인간을 보십시오. 그가 쓴 70cm 높이의 고깔 모자를 엑스레이로 분석하면 나무, 사슴, 새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정확히 신라 금관의 날출자형 나무 장식과 사슴뿔이 됩니다. 사카족 제사장의 모자가 1000년의 시간을 넘어 경주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금관에 달린 구분옥, 고곡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유라시아의 동물 양식에서 맹수가 웅크린 형상을 본뜬 것으로 전사들의 강력한 부적이었던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네요. 혹시 실제 물건이나 뼈 같은 빼박불과한 물증도 있나요? 물증이 넘쳐납니다. 경주 대령원의 무덤 양식인 적성 목각부는 땅을 파지 않고 나무방 위에 돌을 쌓는 방식인데 이건 알타이 파지릭 구분에서 흉노를 거쳐 신라로 들어온 이동 경로가 명확합니다. 더 결정적인 건 동복, 즉 청동솥입니다. 김해 대성동 구분을 파봤더니 흉노 전사들이 말 뒤에 싣고 다니던 동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해 예안리의 이골입니다. 훈족의 트레이드 마크인 편두, 즉 인위적으로 머리를 길게 만든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헝가리 초원과 김해 평야에 똑같은 두개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문화 교류가 아니라 DNA가 이동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뼈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유목민은 글자가 없어서 기록을 못했다는 게 정설 아닌가요? 문명의 수준이 낮았다는 뜻 아닐까요? 그건 엄청난 편견입니다. 이시쿠르간에서 나온 은접시 바닥을 확대해보면 26대의 각진 문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적은 표음 문자죠. 학계에서는 이것이 훗날 돌골 문자나 한글의 원형이 되는 고대 문자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줄 아는 고도 문명 사회였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말을 금방 배운다는 게 사실인가요? 언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나요? 그럼요. 튀르키예 교과서 1장에 나옵니다. 한국어는 우리말과 사촌이다. 문장 구조가 주어, 목적어, 동사로 완벽히 일치하니까요. 제가 고대 튀르크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물은 수, 돌은 타시, 아버지는 바바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기초어휘가 화석처럼 남아있죠. 사상적으로도 카자흐스탄 암각화에 태양 머리를 한 신인이 나옵니다. 하늘을 탱그리, 즉 단군으로 섬기는 사상, 그리고 하늘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이 우리와 그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정신적 끈입니다. 좀 진정하세요. 그럼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라 김씨 왕족이 흉노의 후예라는 건 야사 아닌가요? 학계에서 인정하나요? 야사라니요. 당대 최고의 공식 기록인 문무왕릉비를 보십시오. 왕 스스로 내 조상은 투후, 흉노태자 김일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사 한서에 따르면 김일제는 휴도왕의 태자로 황금인간을 숭배하여 한무제에게 김, 즉 골드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석에 조상을 거짓으로 새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흉노태자의 가문이 신라 지배층이 되었다는 결정적 자백입니다. 문헌 기록은 그렇다 치고 튀르키예 교과서에서는 흉노를 육군의 기원으로 본다던데 이것도 우리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경주에서 나온 화려한 황금 보검도 궁금해요.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튀르키예는 흉노의 영웅 목특선우가 개발한 명적, 즉 소리나는 화살을 군대의 시초로 봅니다. 그런데 이 명적 실물이 경주와 김해에서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 벽화의 파르티안 샷과 철갑으로 무장한 개마무사도 복방 초원의 전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교류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나온 황금보검을 보십시오. 붉은 석류석을 금틀에 박아 넣은 기술은 카자흐스탄 보로보 유적 출토품과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서역의 기술이나 장인이 직접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라가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인 나라였군요.
그럼 시대를 좀 내려와서 고구려와 돌궐이 동맹이었다는 기록이 한국 역사책에는 없지 않나요? 한국 사료가 소실되었다면 밖을 봐야죠. 몽골 초원에 있는 돌궐의 오르혼 비문을 판독했습니다. 거기에 동쪽의 베클리에서 조문 사절이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학계는 이 베클리를 메꾸려, 즉 고구려로 확정했습니다. 1300년 전 돌궐 카간의 장례식에 고구려가 국가대표를 보냈다는 외교 문서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도 세깃털 모자를 쓰고 환두대도를 찬 고구려 사신 2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환단고기를 시작으로 저 멀리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까지 유라시아 역사를 훑어봤는데요. 사실 책의 진위 여부를 다 떠나서 오늘 확인한 유라시아의 공통된 역사 흔적만 보더라도 환단고기의 내용들이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흉노의 풍습, 돌궐의 언어, 카자흐스탄의 유물까지 이 거대한 유라시아의 퍼즐 조각들이 환단고기의 기록과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위서라고 덮어둘 게 아니라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겨우 1989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학계가 중앙아시아나 몽골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역사의 흔적을 파보고 연구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이나 중국이 써준 책상 앞의 기록만 보고 우리 역사를 재단해 왔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볼 기회조차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틀에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한 저 넓은 대륙의 증거들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 역사를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 안에 가두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병적인 자학사관입니다. 이제는 식민사학이 심어놓은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진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자학에서 벗어나 대륙을 향해 당당히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의 진짜 모습을 일깨워 주신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